무언가를 팔고 싶다면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를 얻고 싶다면 팔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많은 세일즈맨들이 큰 착각을 합니다. 팔기 위해선 설득을 해야 하고 설득하기 위해선 설명을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설명을 길게 한다고 고객이 계약을 하는 건 아니란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잘 파는 사람은 설득하지 않고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안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설득하지 않고도 설득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세일즈 초보인 시절에 정말 우연히 배우게 되었는데요. 자, 이 스킬을 완벽하게 습득하고 저희 팀원들에게도 알려줬더니 계약률이 최소 3배가 올라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업 기술이 아닙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상대의 마음에서 사고 싶다는 결정을 스스로가 끌어내게 만드는 기술이죠. 자, 그리고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계약률은 최소 3배가 올라갈 것이고 고객은 진심으로 만족하며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겁니다. 반갑습니다. 당신 손에 세일즈의 마스터키를 쥐어드릴 영업 왕 마스터 양입니다. 여러분, 해와 바람이라는 동화 들어보셨나요? 해와 바람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동화인데요.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나그네는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따뜻한 햇빛을 내리쬐자 나그네는 자연스럽게 옷을 벗었죠. 오늘 배울 내용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사지 마라고 얘기할수록 사고 싶게 만드는 그 원리를 제가 겪은 이야기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설득 안 하고도 설득하는 방법. 그 첫 번째, 바로 가짜 상품 클로징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아는 동생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가 식당이나 가게에다가 방문 판매할 때였습니다. 당시 그 친구가 일하던 본사는 정수기나 식기류 등 여러 물건을 판매시키던 회사였는데요. 그 친구는 정수기를 주로 팔았죠. 어느 날 한 가게에 방문했는데 그 사장님은 식기류만 필요하고 정수기는 필요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당시에 그 회사에 식기류 재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식기류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답니다. 솔직히 식기류는 저희 거 말고 그냥 마트에서 가서 사시는 게 더 저렴합니다. 그런데 정수기 하나는 정말 저희 거 쓰는 게 좋습니다. 스테인리스 소재를 쓰는 정수기가 물때가 끼지 않거든요. 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조금 전까지 정수기는 필요 없다고 하신 그 사장님께서 바로 구매를 하셨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라? 이건 굳이 우리 거 안 사도 돼요? 라고 말했더니 다른 거를 사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전 이 이야기를 들은 후로 이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판매하는 제품 중 일부는 굳이 안 사도 된다고 먼저 말씀드렸고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비슷한 제품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객에게 나는 당신에게 아무거나 팔려는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어필하는 거죠. 자, 저도 한때 SK매직 방문 판매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사장님께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공기청정기가 고장나신 건 아니죠? 자, 그럼 굳이 새 걸로 안 바꾸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 사장님은 꽤나 흡족한 반응을 보이시며 저희 정수기와 비대 제품들을 모두 구매하셨죠. 자, 고객에게 필요 없는 제품은 안 사도 된다고 솔직하게 말해줌으로써 고객에게 신뢰를 얻은 거죠. 그 후부터 저는 이걸 가짜 상품 클로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리스트에 있는 제품 중에 몇 가지는 처음부터 취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얻기 위한 미끼 상품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고객에게 거짓말부터 하라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판매를 강요하지만 실제로 고객에게 필요 없는 상품은 안 사도 된다고 솔직하게 알려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고객은 여러분이 자신을 정말로 생각한다고 여기게 되고 여러분에게 신뢰를 가질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고객의 신뢰를 얻은 그 순간 계약은 이미 따낸 거나 마찬가지겠죠. 설득 안 하고 설득하는 법, 그 두 번째, 공짜 클로징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친구와 옷가게에 갔을 때 얘기인데요. 자,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이 재킷 하나가 있었죠. 자, 그 당시에는 곧 여름이 다가올 시기였어 재킷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옷가게 판매사원이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고는 손님, 이 제품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원단도 정말 좋거든요 라고 하며 세일즈를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가격을 떠나서 날 또 더워지고 하니 입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러니 그 직원분이 그냥 공짜로 드린다고 해도 안 받으실 건가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그걸 본 직원은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공짜라면 받으시겠다는 말은 가격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구매하시면 여름 특가 할인을 60% 제가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전 그날 결국 그 옷을 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이렇게 고객들은 자기도 모르게 회피성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을 팔든 정수기를 팔든 이 필요 없어요 라는 말에 많은 영업인들은 말문이 막혀버리죠. 자, 그런데 고객이 말하는 필요가 없다는 말은 실은 핑계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니 이럴 때는 여러분도 고객에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이 제품이 공짜여도 안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웬만한 제품을 공짜여도 안 받겠다고 할 고객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본인 스스로의 발언을 부정한 셈이 되는 거고 다시 자연스럽게 세일즈를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설득 안 하고 설득하는 법 세 번째, 바로 거절 클로징입니다. 자, 한 번은 제가 헬스장을 등록하러 갔을 때의 일인데요. 저는 이용권만 구매하러 갔고 PT를 받을 생각은 없었죠. 그런데 데스크에 있는 트레이너분께서 저에게 간단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한 달 거는 10만 원이고 세 달 거는 25만 원이다. 자, 그렇게 말해서 이 PT는 성실한 분들이 주로 하시는 거라서 지금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서 제가 물어봤죠.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막상 운동을 시작하면 그냥 운동만 해도 힘듭니다. 시작부터 PT를 받는 건 웬만한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긁히고 말았습니다. 나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고 물어봤죠. 그럼 PT는 아예 안 받아주는 거냐고. 자, 그랬더니 트레이너 분이 웃으면서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고 그날 저는 3개월 이용권과 함께 PT까지 결제했습니다. 처음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거절 클로징입니다. 이 거절 클로징은 고객님과 이 상품은 안 맞을 것 같다라고 말함으로써 본인은 그 상품을 위한 대상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주는 거죠. 그런 뉘앙스를 주면은 고객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난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자존심이 긁히게 되고 결국 상품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듣고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말장난치는 건가? 이게 정말 먹힐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자,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설득하려면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고객이 망설일 틈을 주지 마라. 같은 내용만 봐왔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해와 바람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람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고 바람을 더 세게 불었지만 결국 나그네의 옷깃을 더 여미게만 했죠. 반면 해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햇살만 비쳤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스스로 외투를 벗었고요. 세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고 강요할수록 고객은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고객이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게 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면 고객은 스스로 다가올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가짜 상품 클로징, 두 번째 공짜 클로징, 세 번째 거절 클로징, 이 세 가지 전략도 결국 핵심은 똑같습니다. 설득을 강하게 하지 않아도 고객이 스스로 설득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세일즈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고객이 물건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사고 싶다라고 느끼게 만들 때 우리는 팔지 않고도 팔 수 있는 영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어쩌면 기존의 영업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죠. 세일즈의 본질은 설득이 아니라 이해라는 것. 고객을 무작정 설득하려 하지 않고 고객 입장을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은 더 오래 가고 더 많이 팔게 되고 더 깊게 신뢰를 받습니다. 제가 실제로 써본 이 방법들은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실전에서 수백 번 수만 번 깨지면서 현장에서 얻어낸 살아있는 기술들이죠.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진짜 잘 파는 사람은 설득하지 않아도 설득이 되는구나. 자,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다음 상담, 다음 미팅에서 오늘 배운 기술 중 하나라도 반드시 활용해 보십시오. 고객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넘어서 실적이 2배로 올라가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자,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거나 앞으로 세일즈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위 20%의 세일즈맨이 되고 싶다면 아래에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힘차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Never give up! 당신의 손에 세일즈의 마스터키를 쥐어드릴 영업왕 마스터 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